자, 이어서 뉴욕 현지 연결해서 자세한 분위기 체크해 보겠습니다. 김한희 특파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뉴욕 증시 이제는 결전의 날이 코앞에 와 있는 상태이고 시장 투자자들도 상당히 그러한 긴장감을 보여줬던 하루인 것 같은데요. 어떠한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네, 미국 대선을 하루 앞두고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증폭되며 뉴욕 주식시장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롤러코스터 장세를 연출했는데요. 다우지수는 한때 400포인트 이상 급락하기도 했으며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하루 종일 상승과 하락을 반복했습니다. 이는 대선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하는데요.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61% 내려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0.28%, 나스닥 지수는 0.33% 하락해 장을 마감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장중 2% 넘게 뛰면서 낙폭이 0.4%를 웃돈 애플을 제치고 넉 달여 만에 시가총액 1위 자리를 되찾나 싶었지만 후반에 상승분을 대거 반납하면서 1위 탈환을 뒷날로 미뤘습니다. 오는 8일부터 인텔을 대신해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에 편입된다는 소식으로 뉴욕 증시 약세 속에서도 오후장에서 2% 가까이 상승하는 강세를 보인 덕인데요. 엔비디아는 매그니피센트 7 중 유일하게 0.48% 상승 마감했습니다. 엔비디아의 다우지수 편입은 엔비디아가 확실하게 반도체 대장주로 자리 잡았다는 선언입니다. 애플은 오바마의 현인 워런 버핏이 애플 주식을 3분기에도 대거 매각했다는 소식으로 0.4% 하락했습니다. 버핏이 지난해 말 이후 애플 주식을 매도하기 시작했고 특히 2분기에는 보유 지분 절반을 그리고 3분기에는 25%를 매각한 것으로 확인된 것은 향후 애플 주가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는 지난 10월 중국에서 부진한 판매 실적을 기록하면서 오늘도 주가가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중국 승용차 시장정보 연석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테슬라가 지난 10월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68,280대를 출하했습니다. 이는 1년 전보다 5.3% 감소하고 전월보다는 22.7% 줄어든 수치인데요. 중국은 테슬라의 가장 중요한 시장이어서 이런 실적 부진이 테슬라의 올해 연간 목표치 달성에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반면 테슬라의 최대 경쟁자인 중국 전기차 업체 비아디는 지난달 승용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판매량이 작년 동월 대비 66.2% 증가했습니다. 중국 업체들이 지난달 기록적인 판매 실적을 올린 것을 고려하면 테슬라의 판매량 감소가 더 두드러진 건데요. 테슬라는 지난달 25일 269.19달러까지 오른 뒤 다음 거래일인 28일부터 하락세로 전환해 오늘까지 엿새째 하락세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오늘 테슬라는 2.47%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어제 이번 주에 봐야 될 게 실적, 금리, 대선 이렇게 짚어주셨었는데 확실히 그거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대선의 불확실성 속에서 어쨌든 시장에서는 봐야 될 것들이 이제 우선 실적이 되겠는데요. 실적들은 시간 외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네, 오늘은 미국 대선을 하루 앞둔 날이기도 한데요. 비중 있는 경제지표 발표가 없는 가운데 시장 참가자들은 주요 기업들의 동향과 개별 실적을 살피면서 대기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오늘 3분기 실적을 발표한 메리어트는 1.59% 하락 마감했습니다. 메리어트 인터내셔널은 최근 분기 매출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익이 줄었고 올해 전망도 일부 하향 조정했습니다. 3분기 동안 순이익 5억 8,400만 달러, 주당 2.07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작년 같은 분기 순이익은 7억 5,200만 달러, 주당 2.51달러였습니다. 메리어트 CEO는
비즈니스 출장 부문의 가용 객실당 수익이 분기 동안 증가했으며 레저 출장 부문의 같은 지표는 작년과 같지만 여전히 팬데믹 이전 수준을 크게 웃돌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오늘 시장은 미국 대선을 하루 앞둔 불확실성 때문에 주식시장 투자 심리가 상당히 가라앉았습니다. 대선 직전까지 민주당의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 격차는 크게 벌어지지 않았는데요. 특히 이번 선거 결과를 가를 주요 경합주에서 두 후보가 초접전을 벌이고 있고 사전 투표를 마치 유권자 수가 7,500만 명을 넘어 최종 결과 발표까지는 수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인 트럼프 수혜주로 여겨지는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그룹의 주가는 높은 변동성을 보이다가 오늘은 12.37% 급등 마감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결과 발표가 지연될수록 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합니다. CFRA 리서치의 샘 스토벌은 누가 이길지 알려면 최소 목요일이나 그 이후까지 걸릴 것이기 때문에 이번 주는 꽤 변덕스러운 한 주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어 실적은 잘 진행되고 있고 연준도 금리를 내릴 것이라서 유일한 불확실성은 대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목요일에는 연준의 금리 결정이 예정돼 있죠. 금리 선물 시장은 연준이 이번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4.5에서 4.75%로 0.25%포인트 인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연준이 12월 FOMC에서도 추가로 금리 인하에 나설지에 대한 힌트를 얻기 위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이입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패드워치에 따르면 연준이 11월 금리를 0.25%포인트 내릴 확률을 98% 반영하고 있습니다. 동결할 확률은 2%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트레이드의 크리스 라키는 보통은 연준의 금리 발표가 이번 주 논의를 지배하겠지만 이번 주는 그런 보통주가 아니다면서 선거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트레이더들과 투자자들은 결과 지연이 시장에 미칠 잠재적인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내일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내일은 미국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현지 시장에서 가장 큰 불확실성으로 지목되고 있는 이벤트인데요. 선거 결과가 수일이 걸릴 가능성이 큰 만큼 불확실성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제지표로는 9월 무역수지, 10월 S&P 글로벌 서비스업 구매자 관리지수, 10월 미국 ISM 서비스업 PMI가 발표되고요. 실적으로는 회계 조작 혐의로 최근 주가가 반토막난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실적을 발표합니다. 이 밖에도 마라톤 페트롤리엄, 얌브랜즈,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 실적 공개가 예정돼 있습니다. 네, 이번 주 변동성 잘 견뎌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모닝인 뉴욕이었습니다.